무의식의 극이 502이 탄생했던 힘의 대회, 그리고 501행이 참전한 치루주가 서바이벌 대회에서 승리하게 되자 승리의 주역인 17호는 사라진 우주를 되살려달라는 소원을 빌게 되었고, 결국 슈퍼 드래곤볼을 통해 기존의 우주는 물론 과거 대신간을 통해 소멸되었던 7개의 우주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3우주에서부터 0우주까지 각 우주의 천사와 파괴신이 살아난 가운데 7우주의 프리저는 18우주의 파괴신을 제거하며 새로운 파괴신으로 등극했고, 이어 우이스의 호출기를 받은 50은 0우주에서 패배하게 되며 손발이 묶인 채 감금되었는데요. 이처럼 천사들의 어머니 칸세이는 이제부터 신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될 거라며 새로운 혁명을 이야기했고, 한편 대신간은 살아난 천사와 파괴신을 전부 얼려버린 채 2년간의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의 혁명을 위한 신들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베지터와 오바는 50의 소식을 듣게 되며 각자의 수행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이번에는 모두가 50을 위해 신들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드래곤볼 최초 사이어인의 왕자 베지터와 6우주 사이어인을 통치하는 왕가의 만남이 성사된 드래곤볼 슈퍼 카쿠메이 4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우주 최강의 전사가 있는 지렌을 찾아간 오반과 달리 베지터는 6우주 혹성 사라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과거 7우주에서 전멸했던 사라다 행성과 달리 6우주에는 사라다에 살고 있는 사이어인들이 존재했고, 이어 그곳에 도착한 베지터가 사라다의 사이어인들을 쓰러뜨리자 그 모습을 카리프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베지터가 박살내자 이내 분노로 가득 찬 카리프라는 캬베를 바라보며 너가 존경하는 사람이 어째서 여기에 있는지 묻게 됩니다. 쓸데없는 소린 그만 짓거리고 내 녀석들의 왕이 어디 있는지나 불어라. 더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군. 이어 베지터가 카리프라를 바라보며 사라다 행성을 통치하는 왕의 거처를 묻게 되자 사라다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물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베지터에게 분노하게 되는데요. 저놈들하곤 말이 안 통하겠군. 케일, 너가 너희 왕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야겠다. 한편 카리프라를 진정시킨 캬베였지만 이내 베지터가 그 손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카리프라가 주먹을 쥔 채 베지터에게 돌진하게 되고, 한편 베지터는 그런 카리프라의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는지 이내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해 단 일격에 카리프라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안내해라. 그 시각 6우주 혹성 필러 프리저와 유사한 외모를 지닌 프로스트는 최강의 암살자 히트의 행적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만, 히트는 그런 프로스트의 위치를 발견하자 사냥꾼의 등대를 받고 싶다면 방법을 좀 더 신중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과 함께 프로스트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들킨 프로스트가 히트의 암살 기술로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되자 프로스트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뒤를 밟은 게 아닌 빚을 갚으러 왔다며 히트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어 캬베가 아래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자 베지터는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궁전의 모습에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6우주의 혹성 베지터 시절과 다른 사라다의 행성의 궁전을 베지터가 지켜보게 되고, 이내 캬베는 자신의 동료 스프라우트를 호출하며 사라다 왕께 우리를 데려가 달라 요청하게 되자 베지터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비행선에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비행선이 움직이게 되자 베지터의 일격에 기절했던 카리프라가 이내 눈을 뜨게 되고, 이어 이제는 납치까지 하는 거나며 베지터에게 다시 한번 달려들게 되자 이내 당황한 베지터는 캬베에게 카리프라를 꽉 붙잡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시각 베지터 일행의 모습을 지켜본 사이어인이 다른 우주에서 아련을 요청하는 자가 왔다는 말을 왕에게 보고하게 되자 사라다의 왕은 베지터의 제안에 승낙하며 메인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7우주 사이어인 왕자 베지터와 6우주 혹성 사라다의 왕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고, 이어 얼굴에 큰 흉터가 자리 잡은 사라다의 왕의 모습은 혹성 베지터 왕과 비견될 수 있는 외모와 큰 체격을 지닌 채 베지터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전투민족 사이어인을 통치할 수 있는 사라다의 왕과 왕자가 만나게 되자 이내 사라다의 왕은 베지터에게 손을 건네며 만남을 요청한 베지터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이 먼 우주까지 어쩐 일인가? 일단 자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만. 잡다한 이야기는 생략하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아니, 자세히 말해주게.
때로는 잡다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 말이야. 안 그런가? 이처럼 베지터에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묻게 된 사라다의 왕. 한편 베지터는 자신의 행성과 달리 깊숙한 지하에 궁전을 짓게 된 이유를 사라다의 왕에게 묻게 되자 사라다의 왕은 그건 다 이유가 있었다며 우리 사이어인들의 평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말과 함께 유구주 사이어인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네가 살던 우주의 사이어인은 어땠을지 모르겠다만 우리는 한때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알지 못했다. 그 옛날 너 역시 항상 피와 권력에 취해 있었지. 우린 야만스런 전투민족이었고 싸우고 싶다는 욕망으로 미쳐 날뛰고 있었다. 고서에는 우리 사이어인들에게 원숭이의 꼬리가 자라나 있었다고 하지만 그 힘을 쓰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레 사라진 모양이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고 그 당시 사라다의 왕이었던 일은 각 부족 사이에 동맹을 맺어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 외적과 맞서 싸웠다. 처음에는 그저 왕의 뜻을 따르는 일개 지휘관 중 하나였지만 누구보다 충성을 바친 나는 승진을 계속해온 끝에 왕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전쟁터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왕을 향한 충성은 더더욱 굳건해졌다. 인간의 죽음에 익숙해져 간 게지. 이 얼굴에 남은 흉터 역시 그때 얻었다. 그러던 중 그런 마음을 더 굳게 해준 일이 벌어졌다. 그 일의 주동자는 바로 거킨, 스스로를 피트성이 거킨이라 자칭한 남자였다. 놈은 누구보다 왕을 증오했지. 그도 그럴 것이 그자는 언제나 왕에게 밀려난 2인자에 지나지 않았다. 왕은 도전해오는 거킨을 몇 번이고 무릎을 꿇게 했지만 차마 숨통을 끊진 않았지. 그리고 그 실수가 왕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어. 난 그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놈의 뒤를 쫓았다. 헌데 그 복수의 끝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토록 바라던 대로 거킨의 숨통을 끊어놓았건만 기쁘지 않았어. 그놈의 심장을 꿰뚫고 승리를 확신했을 때도 내 눈에 보였던 피와 주먹이 일궈낸 끝이 없는 터널뿐이었다. 그때 그 터널을 계속 잊지 못한 나는 그 기억의 이 궁전 역시 깊은 구멍 안에 자리 잡게 했지. 죽은 사라다 왕에게 뒤를 이을 리가 없었고 오른팔이었던 내가 가장 유력했다 생각한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나를 왕으로 추대했다. 왕이든 지금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면 잃어버린 동포들을 떠올리곤 했네. 그리고 전쟁과 복수뿐이 이 어리석은 역사를 끝내겠다고 맹세했지. 그렇게 유구주 사이어인의 과거를 전부 들려주게 된 사라다의 왕은 이제는 더 이상 복수뿐인 전쟁의 역사를 끝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베지터를 바라보며 더 이상 용건은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언급하게 되자 이내 베지터는 한마디로 죽는 게 무서운 겁쟁이였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한편 베지터의 말에 모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되자 이내 베지터는 자만심에 빠져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이어 사라다의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며 어떤 선택을 하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될 수 있고 우리 역시 그 중 하나가 될지 말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사라다의 왕이시여 부디 한 가지 약조해줬음 합니다. 그 시각 히트와 마주한 프로스트는 히트의 암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히트를 쫓아가게 되고 이어 부루마는 여전히 브로리와 함께하며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한편 사라다의 왕에게 무릎을 꿇은 베지터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라며 이번 전쟁은 사이어인들뿐만이 아닌 모두의 전쟁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만약 그 놈들이 이 왕국에 쳐들어오면 그때 어쩔 셈입니까? 백기라도 들고 환영할 셈입니까? 아무리 평화주의자로 있고 싶다 해도 당신이 진정한 왕이라면 그리고 당신도 사이어인이라면 항복이란 말은 절대 입에 담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순 없다. 적어도 사이어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을 순 있을 거다. 난 기적을 일으키진 못해. 허나 우리 모두가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할 거다. 우리 쪽엔 제법 강한 녀석들도 있고 말이야. 이처럼 베지터의 진심을 듣게 된 사라다의 왕 그리고 이내 무언가를 결심했는지 베지터조차 당혹시킬 수 있는 방대한 길을 분출하게 되자 이내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며 사라다에 있는 사이어인들을 호출하게 되고 이어 베지터는 그 선택이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 이번 드래곤볼 슈퍼 카쿠메이 사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베지터는 혼자서 해결하기 위한 그 시절과는 달리 유구주의 사이어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긍지를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긍지를 내려놓은 만큼 유구주의 사이어인 또한
베지터의 편에 함께 설 수 있어 우공을 구하기 위한 신들의 전쟁에 강한 전력을 얻게 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지터조차 놀라버린 강대한 길을 가진 사라다의 왕은 베지터의 말에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베지터는 유구주에서 블루 변신을 초월한 새로운 변신마저 이뤄낼지는 다음화 드래곤볼 슈퍼 카쿠메의 요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